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적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제306페이지 유로마트 3번 권리의 불행사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유로마트 3번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소멸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즉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권리의 불행사가 되는지 바꿔 말하면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이다. (1번)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리가 발생했다고 하여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요건으로서 권리 불행사이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어떤 의미인지 문제된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그에 비하여 권리자의 질병, 여행, 법률적 지식의 부족, 권리의 존재 310페이지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및 그에 대한 과실 유무, 미성년 사정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리자가 의무자나 제3자의 행동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판례는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인정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며 또 법인의 이 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가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은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면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런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내내 대법원이 2004년 4월 22일 날 선고 2000-7735 전화부처 판결로 2년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원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원 거부 처분이 불법 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 처분의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고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 선언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로써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합 시부터 그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08페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 결정의 소급표로 인하여 면직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고 그 면직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에 존재하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 결정일로부터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 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후 구인등의 공사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당법 제2조 1항 단속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한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시읒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별적인 검토, 구체적인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이번에 시기부 권리, 시기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방가로 이번에 확정기한부 이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위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방가로 이번 불확정기한부의 경우 이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기산점이 되며 채권자가 기한 도래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에 대한 과실의 의무는 묻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권리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해야 한다. 물건과 같은 시기부 권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즉 권리 발생 시기와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양가로 3번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권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학설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견해 방가로 이번에 채무불이행이 생길 때라는 견해 309페이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시이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일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래
본래 채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변형물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든다. 그리고 이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무불이행 시에 비로소 판단을 잘못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3설은 이행불이행 때에는 채권의 종류가 다르나 이행지체인 때에는 채권의 확장이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채무불이행 시가 기산점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느 경우이든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긴 하나 채무불이행 시에 비로소 발생한 것인 만큼 권리적 보호를 위하여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이행불능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행지체를 구별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은 그 부동산 소유의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 체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그 계약 체결일인 1976년 5월 4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는 피고 양변을 배척한 조처의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양가로 사건에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하는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논리. 통설은 이러한 논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데로부터 정해진 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견은 제603조 2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새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이유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붙은 채권 채권이 있어서 변제기일을 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할부 채무에 있어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잔금 전액을 청구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조항을 넣는 등을 그렇다. 그러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데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잔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310페이지) 그러나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채권자의 의사이기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두 가지로 나누지 뒤의 것에는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종류대로 할부 변제에 청구할 것인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변제기로 되는 경우에 그 사유 발생 시가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을 뿐 당연히 이행기로 되지 않는 경우에 그가 그 기한까지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는 또는 다른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본래의 변제기가 기산점이라고 하여야 한다. 결국 판례가 타당하다. 양가로 6번에 정지조건부 권리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양강 7번은 선택지권.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가 기산점이다. 판례도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8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관하여는 766조의 특별규정이 있다. 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채권법 근문에 사도를 한다. 양가로 구원의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를 한 때가 기석중이 된다. 만약 성립 시부터 기산점이 된다고 하면 20년간의 부작위 채권이라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채무가 소멸하여 위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11페이지) 양가로 10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동시행의 항변권은 법률상의 장애이지만 그 장애는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으므로 그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미리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례도 같은 견지에 있다. 양가로 기억.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 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 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개별 거래 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지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받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가로 니은에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경우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중에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할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각지급 지방제조법 제87조 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원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며 확장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양가로 리을.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 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관대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인.
상법은 보험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731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법률에 대한 312페이지 관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보험료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양가로 비웃 하자부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가로 시옷 양도당무 설정자의 청산금 청구는 처분행위에 한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하므로 조수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 정상금 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양가로 이용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지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사업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후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 양가로 지역 골프장 사업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 사용권을 상환하는 시설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 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의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 거부 등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대한 골프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 이용 의무의 이행 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 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시설 이용권이 시효를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지 골프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 한편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골프장 시설 이용과 발생 또는 행사 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 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사유가 예탁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원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는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이미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 표시를 하면서 예탁금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313페이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판례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기산일 당일이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기간은 연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므로 기산점이 속한 날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령 변제기를 시각으로 정한 경우 어느 시점에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그 당일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시효 기간이 계산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변제기를 단순히 몇 월, 며칠로, 가령 8월 5일로 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8월 5일은 제외된다. 다만 변제기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은 해석상 변제기가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날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그 다음 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